이번 영상은 토지 투자의 최고봉인 임야개발 토목공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임야개발을 통해서 매입가의 10배에 이르는 토지 상승률을 경험했고 추후에도 지속적 상승으로 인해 매입가 대비 40배 이상 집가 상승을 기대합니다. 땅을 산 지 12년 만에 수많은 시도 끝에 어렵게 허가를 내서 참으로 기뻤는데 벌목을 한 첫 모습에 답답한 심정이었습니다. 임야개발 토목공사가 처음이라서 거의 평지가 없고 경사도 높은 땅만 보여 이걸 어디에 쓰나 싶었습니다. 이 사진에서 보면 경계선이 어디냐면 여기가 옹벽이 쳐져 있죠. 옹벽 5m 안쪽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여기도 성토 작업이 안 됐다 하면 거의 다 경사면인 거예요. 경사지에서 허가받은 땅에서 평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옹벽을 쌓아야 합니다. 옹벽을 쌓는 모습입니다. 지하로도 한 50cm 정도 들어간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요. 50cm 정도면은 한 3개 정도? 3개 정도가 이 지하 쪽에도 이렇게 이게 하나가 20cm니까 2개 이상 정도 들어가는 거죠. 2개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옹벽 쌓을 때는 옹벽에 물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기를 만들어 놓지 않으면 비가 많이 오면 지층에 물이 흡수되게 되고 옹벽에 하중을 주어서 무너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옹벽 바로 옆에는 작은 자갈과 같은 골재들을 채워 넣습니다. 이게 이제 골재를 채워 넣는 거고요. 이거는 그리드입니다. 제가 그리드는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산 아래 물기를 터주기 위해 우수관을 묻어주는 모습입니다. 노출되는 부분은 이게 이제 우수관인데요. 이 노출되는 부분은 위와 같이 시멘트로 작업을 해 주어야 그 위에 보강토를 올릴 수 있습니다. 20cm짜리 옹벽 5개를 쌓은 후에 그리드를 깔아줍니다. 그리드 위에 보강토와 흙을 올려주면 흙 자체의 무게로 옹벽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옹벽과 사이에서도 이 그리드를 깔아주고요. 그 위에 이제 이 그리드를 펼친 다음에 다시 흙을 쌓아주게 되죠. 이 옹벽이 그리드를 또 누르고 흙도 이 그리드를 누르게 함으로써 무게 중심을 잡아주는 겁니다. 물기를 잡아주기 위한 관, 중간에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포크레인이 작업하는데요. 사람 손으로 하는 것에 비하면 상당하죠. 이제 토지 하면서 매입하면서 토지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할 수 있는 그 손에 자기 할 수 있는 일의 양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니까 감당이 안 되게 되는데 이제 돈이 들어가면 하루에 포크레인비가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하죠. 이 포크레인이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드 작업할 때는 그리드를 이렇게 이제 작업하기 쉽게 이렇게 쭉 펴놓죠. 옹벽을 쌓고 옹벽을 이렇게 쌓고 골재 채우고 그리드 펴고 흙을 채우니까 이제 평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1차 옹벽을 쌓고 난 모습인데요. 여기가 이제 1차 옹벽입니다. 이게 이제 도로 쪽에서 오는 남의 토지입니다. 이쪽도 남의 토지이고요. 이 일단 옹벽을 쌓고 흙을 채우고 그리드도 깔고 또 흙을 채우고 롤러로 땅을 다져줍니다. 임야개발토목공사에서 이렇게 다져주는 과정이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1단을 쌓았는데 제법 평면이 나왔죠. 맨 처음에 보면은 거의 경사도가 이 경사도예요. 경사도가 평면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1단을 높이니까 이 1단 쌓으니까 어느 정도 경사도가 생긴 거예요. 허가 난 부분은요, 위까지 허가가 났습니다. 보강토 옹벽의 모습인데요. 지반이 약한 곳은 시멘트로 고정을 해줍니다. 일반적으로는 시멘트로 고정하지 않고 골재를 넣고 보강토를 올리면서 공사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연 물길을 열어주기 위해서 우수관을 묶고 있는 모습입니다. 산 비탈이니까 여기에서 물 흐르는 공간이 있었겠죠. 이 공사하면서 자연스러운 물 공간을 터주지 않으면 물들이 이쪽 옆에 있는 땅으로 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허가 날 때 물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우수관을 묶고 여기를 역시 이제 이 옆에 또 다져주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우수관 주변은 위와 같은 작은 롤러로 주변 흙을 다져줍니다. 한 달씩 빌리기도 하고 하루 단위로 빌리기도 합니다. 집안에 물이 많이 고인 곳은 작업을 잘해 주어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쪽 보면은 이런 흙들 자체가 물기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좀 고여 있어가지고 좀 흙도 자체도 푸석푸석하고 썩은 느낌이 있습니다. 시멘트도 많이 부어서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골재와 시멘트를 섞어서 집안을 강화하는 작업입니다. 시멘트 포대들이 있죠. 골재 있고 돌들도 넣고 보강토 주변에는 골재를 이렇게 채워주고요. 그래야 보강토 사이로 물이 쉽게 빠져나가고 이쪽 여기가 이제 벽입니다. 우리 땅 벽인데 우리 땅 벽에서 뭐 큰 물이 여기에 스며들은다고 했었을 때 이 숭숭 뚫린 관으로 이 설치를 해줍니다. 숭숭 뚫린 관의 역할은 큰 물이 내려오면 중간 빠져나가는 것도 있지만 앞으로 쭉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관 보이시죠? 이 물이 중간중간에 배분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큰 물이 옹벽 일정 부분에 특정 부분에 몰리게 되면 옹벽이 무너지게 되겠죠. 이제 배 트임 현상이나 옹벽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관도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리드 모습입니다. 그리드가 예, 상당히 강한 느낌입니다. 예, 뭐 이렇게 찢어지거나 뭐 그렇게 쉽게 그럴 타입이 아닙니다. 이 집안 높이로 보강토가 쌓아 올려진 모습입니다. 옆에 토지에 거의 맞춰서 이렇게 올라왔죠. 여기는 이렇게 산이었고 또 여기 봐도 경사도가 대단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쪽 산의 경사도도 대단합니다. 보강토 높이는 3m까지 일반적으로 허가가 나옵니다. 무너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3m 이상은 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5m까지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도 지역에 따라서 5m까지 나온다고도 하는데 본인이 개발하는 곳에 이제 행정관청에 물어보시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일반 보강토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은 이렇게 높이가 3m고요. 근데 이제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면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죠. 콘크리트 옹벽으로 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보강토가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많이 올라갔죠. 여기에서 보면 이게 이제 0.50cm 공사를 할 때는 옹벽 공사를 할 때는 남의 땅과 내 땅이 한 50cm를 경계선에서 띄어서 공사를 해야 됩니다. 50cm 띄어야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우리 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쪽에서 이제 밑에서 이만큼 올린 거고요. 그 위에 이제 조금 더 올려야겠죠. 보강토의 모습인데요. 이 보강토는 이쪽에서 이렇게 올리게 되면 고정하지 않고 해도 딱딱 맞게 하면 그 상당한 무게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잡아줍니다. 옛날에는 돌담을 쌓았죠. 돌담을 쌓아도 무너지지 않게 쌓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돌담 대신에 보강토 작업을 하는 겁니다. 돌담보다는 보강토가 싸겠죠. 공사가 쉬우니까요. 돌담은 아무래도 돌도 깎아야 되고 뭐 그런 부분 때문에 꼭 내가 멋을 추구하지 않는다 하면 보강토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작은 롤러도 이제 열심히 일합니다. 작은 롤러 작동하는 방법은 여기 이 자동적으로 하는데요. 눌러놓고 하면은 지가 어느 정도 거리 가갖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일을 하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끝나면 돌려주고 반자동 형식으로 일을 하는 겁니다. 큰 롤러 같은 경우에는 포크레인 기사님이 포크레인을 하다가 또 이쪽에 오셔갖고 운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현장에는 포크레인, 큰 롤러, 작은 롤러가 함께 일을 했습니다. 옹벽을 더 쌓은 모습입니다. 여기 이제 제일 높이까지 이 위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셔도 경사가 엄청난 부지였습니다. 지금 봐도 여기에서 어떻게 공간을 만들까 참 어려워 보이죠. 공사 중에 저희가 2017년 10월 정도인가 허가가 나오고 7월 정도였나 모르겠는데요. 허가 나오고 공사하다가 눈이 왔어요. 그런 눈이 온 풍경인데 이쪽에도 예, 이제 면이 많이 생겼습니다. 일단은 다 쌓았으니까요. 그 도로폭이 이 남해 땅하고 경계선 부분에 이 옹벽을 쌓아 놓으니까 아주 큰 이렇게 면적이 생겼습니다. 위쪽으로도 이제 여기가 이제 옹벽을 옆면으로도 경계선에 친 거고요.
그래서 평면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 바로 산이라는 걸 아시겠죠? 1단이고 이제 2단 옹벽 쌓기 전에 이 평면의 모습입니다. 사진에 보이는 장치는 이 유압 장치인데요. 안반에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안반에다가 이 기계를 안반을 벌리는 기계를 넣는데 여기에서 그 유압을 발생해서 안반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 압력에 의해서 안반 자체가 부셔져 나오는 거죠. 입구 공사를 하는데 이 청암이 나왔습니다. 청암은 강도가 아주 센 돌이라서 부서지지 않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면 이렇게 큰 덩어리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안반이 강한 부분들은 큰 부분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하나 떨어집니다. 이 하나하나 떨어지면 공사가 오래 되겠죠. 그러면 하루 공사비가 한 250만 원 정도가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돈이 많이 들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입구 쪽이라서 제일 뭐 안 할 수도 없고 하니까 제일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이 포크레인에 연결해가지고 이 부분이 돌아가면서 이 구멍을 뚫는 겁니다. 여기에다가도 이제 물줄기 보이시죠? 어, 열 나는 거 식혀주면서 물 뿌리면서 이 구멍을 뚫는 겁니다. 이 고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 구멍을 이렇게 낸 다음에 유압기를 여기 이런 구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유압을 가해주면 이렇게 쩍쩍 벌어지는 겁니다. 맨 처음에는 좀씩 이렇게 벌어졌었는데 어, 어느 정도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씩만 떨어지더라고요. 이렇게 뚝뚝 떨어지면은 이라는 일이 진행되는 느낌이 나서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씩 떨어질 때는 돈이 드는 일이니까 이제 압박감이 있죠. 포크레인에 연결된 드릴의 모습인데요. 이쪽은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습니다. 공업용 다이아몬드겠죠. 이게 뱅뱅뱅 돌아가면서 이 돌들을 이렇게 동그랗게 파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이제 동그랗게 되면은 그쪽에서 이제 압력 가해가지고 그걸 또 이제 뽑아내고요. 거기에다가 또 기계 집어넣고 벌리고 하는 모습이죠. 드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뱅뱅 돌아가면서 안반에 구멍을 뚫습니다. 여기에서 이 사진에서 보면 이게 이제 유압기고요. 이거를 구멍에다 이렇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옆에 있던 것들이 쫙 벌어집니다. 이게 이 내면 정도의 이 조각으로 벌려져 가지고 이 쭉 벌어지면은 그 안반에 이 안반 속에 들어가고 벌려지면서 이렇게 이제 이, 이 암벽들이 이렇게 이제 금이 가게 되고 그거를 포크레인으로 이제 또 포크레인으로 끄집어내는 거죠. 어, 포크레인으로 부수게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이런 큰 돌도 나오고 이 큰 돌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깨지는 건데 이 아주 강한 안반 같은 경우에는 일정 어떤 부분들은 그 부분만 하나하나만 떨어지고 이 압력 이게 집어넣어도 유압기 집어넣고 공사를 해도 잘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 드릴로 뚫은 모습입니다. 여기 드릴로 뚫은 모습에다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거를 집어넣는 겁니다. 이걸 집어넣으면 여기에다가 넣으면 그 암벽 자체에 균열을 주어가지고 암벽을 부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돌들이 아주 동그랗게 나와서 예, 좀 가지고 싶을 정도로 모양이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암벽들의 모습이죠. 네, 또 암벽들의 모습입니다. 제가 신었던 신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입구를 확보했습니다. 강한 안반이 나오면서 공사비가 아주 많이 들었습니다. 아까 어떤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큰 돌들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엄청 돈이 들겠죠. 이런 데들은 공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하가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토목공사는 상당한 돈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함부로 지하는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땅값이 비싼 데는 가능하나 땅값이 싼 데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공사비가 땅값만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토질이나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공사한다 하면 이거를 내가 흙을 파내야 하는 건가? 아니면은 흙을 이렇게 투입을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까지도 감안하셔가지고 땅 매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계산이 되지 않으면 내가 땅을 싸게 산다 해도 싸게 산 게 아니겠죠. 땅을 이렇게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옆에 차라리 만들어진 땅을 사는 게 더 쌀 수가 있습니다. 제법 큰 돌들이 이렇게 떨어지고 했죠. 이런 돌들로만 이런 식으로만 떨어진다 하면 어우 공사하기 쉽겠죠. 이 돌들은 팔 수도 있는데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관계로 그냥 그 공사 담당하신 분이 가져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포크레인이 안반 뚫는 모습인데 여기에서 이제 그 기계로 여기 안반에 고정을 하고 이렇게 뺑뺑 돌아가면서 뚫게 됩니다. 네, 포크레인 모습이죠. 1단의 평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남의 토지, 이제 이쪽 정도가 저의 경계선인데 이 정도는 50cm 정도는 떼야 된다고 했죠. 이렇게 됐고요. 일단 평면이 완성된 모습이지만 아직도 면적이 넓지 않아 보입니다. 이게 한 650평 정도가 나와야 돼요. 650평 정도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안 보이는 부분까지 하면 평면이 650평이 아니라 한 면적이 나온 게 한 200평 정도밖에 안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 사진상에서 나오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이 조금 하면서 면적들을 이렇게 넓혀가는 과정이에요. 이제 허가 난 부분이 이 정도까지 허가가 났습니다. 이 정도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허가가 난 부분이라서 쭉 이렇게 이어지죠. 이렇게 보면 아직도 경사도가 심하죠. 여기에다 건물을 안 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경사도에다 건물을 안 칠 수는 없겠죠. 이 위쪽을 보면 제법 평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위에는 경사도가 아래쪽에 비해서 아래쪽이 경사도가 좀 급했었고요. 위쪽은 경사도가 이렇게 좀 완만했었어요. 이쪽 위쪽들 토지가 이 복토를 해놔서 이렇게 좀 넓어졌습니다. 만약에 이쪽이 복토가 안 됐다 하면 저희 허가 면적도 이만큼 안 나왔을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1단으로 이렇게 보강토를 쌓았는데도 이 정도 면적이 나온 거는 처음에 이런 각도였었으니까요. 예, 많이 좋아졌죠. 공사하는 와중에도 이제 뭐 봄 되니까 이제 풀들이 자라고 겨울에 시작했는데 이제 봄 지나고 다시 공사를 하게 되니까 풀들이 자라는 모습 보면서 생명력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 화렵수라서 겨울에는 이렇게 좀 황량한 느낌도 드는데요. 이 봄, 여름을 이렇게 맞이하면 이렇게 이쁜 푸르름이 이렇게 나오는 곳입니다. 1단의 모습이나 이제 2단을 쌓기 위해서 작업 준비 중입니다. 다시 집안 강화 작업을 위해서 골재를 투입하고 보강토를 쌓을 준비를 하는 모습입니다. 멀리 보이는 풍경이 아름답죠. 이 토지의 장점이 현, 현장에서 바라보면 아주 이런 산들이 이쁘게 보인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이쁘게 보이는 토지들은 많은데요. 이제 판교에서 가까운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가까운 토지니까 이런 가치가 있겠죠. 여기 이 사진에서 보셔도 제가 이제 같이 찍어서 그렇지 이런 푸르름만 찍어 놓으면 이쁘죠. 이런 장면들이 1층 이렇게 이 바닥에서는 이렇게 이쁜 것들이 안 보여요. 사람이 키가 작으니까 이 비닐하우스보다 키가 작겠죠. 비닐하우스 앞에 서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이쁜 산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예요. 건물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광경이 이렇게 쫙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이 왼쪽 방향으로 봐도 한눈에 동그란 산세가 들어오는 특별한 지형입니다. 이게 이어지는 게 어, 산세가 이어지는 게 이쪽으로 쭉 돌아가면서 왼쪽이었고 이게 이제 중앙 쪽이고요.
이게 이제 왼쪽 부분입니다. 이게 현장에서는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쫙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정도의 경관이 나오는 곳은 이쪽에서 이제 고기동 토지 개발한 건데요. 이런 뷰를 볼 수 있는 곳은 제가 보기엔 여기밖에 없습니다. 물론 각 어디든 어느 토지든지 간에 저게 뭐 산에 가까운 뷰 같은 경우는 산을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아름다운 곳들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뺑 돌아가는 이쁜 산들이 한눈에 보이는 지형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고기동에서 이런 뷰 기준으로 놓고 보면 최고의 자리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2단 옹병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강도 5개 1m 쌓고 이제 그리드를 깔고 있는 모습입니다.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5m 정도 그리드를 깔게 되고요. 그 위에 흙과 흙을 이제 올려주고 그 다음에 또 보강토를 또 이쪽에다 여기 위에 보강토를 쌓는 것입니다. 보강토가 그리드를 잡아주고 또 흙이 그리드를 잡아주면서 이게 이제 이 자체가 보강토가 지탱이 잘 무너지지 않고 잘 지탱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보강토를 쌓을 때도 포크레인의 도움이 절대적입니다. 무거워서 들지를 못해요.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은 조선족 또는 우크라이나 출신들이 많았는데요. 힘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세지만 일은 한국 사람들, 조선족도 한국 사람이죠. 한국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쪽에서 들어서 이렇게 올려주면 방향만 이렇게 설정해서 잡는 겁니다. 기술자들도 이것도 잘못 쌓으면 무너지겠죠? 그리드 위에 또 이제 보강터를 쌓았고 이제 여기다 이제 흙을 덮으면 되겠죠.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리드 쌓은 평면, 이 모든 평면에 그리드가 깔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니까 뭐 한 5m 정도는 되겠죠. 그리고 이 옆에 이 정도까지 높이가 이렇게 쌓아져야 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이렇게 여기에서 보시면 땅이 경사도가 엄청나죠. 한 평면이 한 10m 이상 정도 위에 평면이 한 10m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아래층에는 제법 이렇게 큰 평면이 생겼고요. 웅장한 롤러의 모습입니다. 그때 이제 아까 작은 롤러들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그 작업하는 거에 따라서 큰 롤러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현장에. 흙을 덮은 다음에 위와 같은 이렇게 웅장한 롤러로 흙을 다져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붕괴 위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야개발 토목공사 시 흙을 다져주는 과정을 소홀히 하면 나중에 이제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비용이 더 들더라도 한 과정 한 과정을 착실히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2단 평면을 만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컨테이너 박스죠. 컨테이너 박스에 이제 길이 있었고 이제 2단 평면을 만드는 과정인데 2단 평면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여기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고 이쪽에 이 도로 들어오는 진입도로 위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도로가 있고요. 평면이 많이 나왔네요. 네,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평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쪽은 위쪽으로 해갖고 도로가 올라가고요. 이쪽에 2단 평면을 이제 집 지을 수 있고 건물 지을 수 있는 그 평면이 나왔습니다. 이쪽에 이제 남은 게 뭐였냐면 이쪽에 콘크리트 옹벽을 이렇게 쳐서 이렇게 만약에 저희가 추가 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면 여기다 콘크리트 옹벽 치고 네, 이쪽에 건물 지으면 되는 겁니다. 2층 평면으로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이 산세가 아까 사진에서보다 많이 이쁘게 전체적으로 한눈에 이렇게 사진 안에서 보이죠? 1층 평면과 2층 평면 사이의 옹벽의 모습입니다. 2층 평면의 모습인데요. 2층 평면 정도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됐고요. 1층 평면인데 여기 이제 2층 평면이고 여기가 이제 작업이 돼야겠죠. 저희가 추가 허가를 안 냈다가 하면 이쪽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옹벽을 깨끗이 치고
콘크리트 옹벽을 치고 무너지지 않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옹벽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쪽은 콘크리트 옹벽으로 안전을 위해서 콘크리트 옹벽이 훨씬 강하겠죠. 콘크리트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에 비해서 훨씬 셉니다. 여기가 입구 쪽에서 쭉 들어오는 데인데요. 지금은 이제 도로 사이로 쓰는 거고 저희가 6m 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6m, 원래 4m 허가로 놨었는데 6m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여기가 이제 뭘 하든 간에 애견 카페를 하든 일반 카페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이쪽에서 차 주차할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주차할 공간을 도로 한쪽은 주차를 하고 한쪽으로 통행하고 이쪽을 걸어가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웬 성을 돌아서 들어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올라가는 부분도 산세가 이쁘게 나옵니다. 2층 평면의 모습입니다. 2층 평면의 모습인데 여기도 산세 세죠? 경사도가. 2층 단면의 모습인데요. 이렇게 돌아오는 거니까 이제 보시면 이쪽에 이제 바로 이제 숲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자연을 느끼기에 아주 좋은 구조가 되는 것이죠. 2층 단면에서 바라보이는 풍경입니다. 이쪽에서 농사를 짓고 있기는 한데 여기도 개발하겠죠. 그 당시에는 이쪽 토지들에서 집이 지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좀 이따 사진에서 나오겠지만 최근에는 고가의 주택, 전원주택들이 들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2층에서 바라보이는 산세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실제 바라보면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다 보이고 이 사진보다 훨씬 아름답게 보입니다. 제가 이제 이 평면하고 같이 찍어서 사진이 이렇게 나온 거지. 아주 이쁘게 사진이 나옵니다. 이쪽 사진들도 좀 더 낫죠. 1층과 2층 단면을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아직도 여기가 가파른 경사도가 있죠. 추가 허가 받은 부분은 한 200평 추가 허가 받은 부분은 이렇게 연결이 되었고 여기도 허가가 다 났습니다. 여기 정도에서도 한 200평 정도의 땅이 만들어졌고요. 지금 650평 허가 났는데 어떤 형식이었었냐면 여기가 한 200평, 길로 200평이 나가고 여기가 200평, 알땅이 650평 정도였었으니까요. 그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200평, 200평 정도의 땅이 만들어진 거예요, 평면이. 근데 그러면 650평에서 200평, 200평, 400평밖에 못 쓰면 땅이 안 좋은 땅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는데, 이 땅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이제 제대로 쓰려고 하면 큰 건물을 짓으면은 바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길이 필요 없는 거죠. 제가 이제 추가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길을 이렇게 뺑 돌린 겁니다. 나중에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이 길이 필요 없겠죠. 여기 입구고 이쪽 주차장 1, 2층을 이렇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땅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추가 개발이 아니라 하면 이렇게 개발할 이유가 없죠. 제일 왼쪽이 이쪽이 이렇게 여기가 2차선 도로 예정 도로인데요.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해갖고 들어와서 바로 들어왔고 이렇게 해서 제일 높은 데까지 올라오고 지금 1초로도 일단 평면으로는 올라오는데 저희가 이거를 한 평면으로 이제 만들 생각입니다. 건축허가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제 이쪽이 도로 단면 1단, 2단의 토지입니다. 2층 단면의 모습인데요. 2층 단면이 2층 단면이 뷰가 제일 이쁘게 나와요. 뷰가 제일 이쁘게 나오는 이유가 제일 높기 때문에 그런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 부동산 때문에 많이 가보면 그냥 높은 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뷰가 이쁘게 보여요. 네. 이쪽 2층 단면에서 저쪽을 바라보이는 산이니까 바로 가까이에 산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풍경이 좋죠. 그걸 또 높은 데서 바라보는 거니까 이 풍경이 이쁘게 나오는 이 부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 초기는 이렇게 생겼었습니다. 공사가 끝난 후 추가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풀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음, 한 2년, 3년 지났을 때는 엄청난 잡풀들이 무성해졌습니다. 현재의 모습인데요. 지금은 2차선 도로 확장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 부분까지 2차선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도보도 양쪽에 생기는 겁니다. 이쪽 고기동 땅은 대선 때 유명했던 대장동과 바로 맞붙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이쪽이 땅값이 상당히 쌌었는데요. 지금은 땅값이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대장동의 이제 역할이 컸는데요. 대장동 아파트가 2,200에서 2,500에 분양하던 것들이 지금은 5,000원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고 새로 분양하는 거는 6,000에 분양한다는 얘기가 들리네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고기동 땅들은 한 500 안팎 정도에서 거래가 됐었는데 도로 공사도 하고 그런 개발 압력들이 이렇게 몰려와가지고 지금 도로 쪽에서는 천만 원 넘게 거래된 물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 바로 옆에 토지 같은 경우는 1,500에 매물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그냥 1,000만 원 이상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다음 카카오에도 이제 고기동에 들어오는데요. 다음 카카오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상당 3천만 원까지 갈 거라고도 이제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토지 같은 경우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길로 한 200평 정도, 200평 이상이 나갔어요. 총 지금 추가 허가난 게 855평 정도인데 그러면 토지 가치가 낮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그 토지를 이용할 때 상상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지식을 알면 내가 큰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여기 이쪽 이 옹벽을 제가 2단을 쌓았죠. 거의 이제 3단 비슷하게 쌓은 건데 여기서부터 건물을 짓기 시작, 옹벽을 헐고 건물을 짓잖아요. 건물의 50%가 흙으로 덮이면 이거는 이렇게 지층으로 인정해 줍니다. 지층으로 인정받게 되면 건폐율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건폐율은 일반적으로 자연 녹지는 20%죠. 여기는 성장관리구역이라 해서 25% 정도까지도 허가를 내긴 하는데 보통 20%입니다. 20%인데 여기 노출 지하 자체를 그냥 일반 지하로 하는 것보다는 노출 지하가 훨씬 이익이 있죠. 그러니까 내가 지하로 인정은 받았지만 1층 자체가 이 바깥과 이렇게 이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에 건물을 지은다면 큰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뭐 지하 1, 2층을 파게 됐는데 지하 1, 2층 자체가 지하가 아니라 지상인 거죠. 그렇게 지은데 850평 정도면은 한 700평을 1, 2층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른 땅들보다 효용성이 훨씬 좋아지는 겁니다. 여기가 이제 옹벽으로 인해서 일부 토지들이 이런 부분은 손실은 있지만 옹벽을 완벽하게 그 경계선, 허가받은 경계선에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용적률이나 이런 것들로 놓고 보면 더 활용성이 높은 토지입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6m 진입도로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는 또 이제 옹벽 작업을 해야겠죠. 이 도로가 한 1m 정도 높아지니까 여기도 이제 높아지고 이 정도에서 옹벽 작업하고 2단 옹벽 주고 이렇게 해놓으면은 멋있는 곳이 되겠죠. 다른 것들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1, 2층 지하 1, 2층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거에 1, 2층에 해당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한 3.5배에서 4배 정도로 더 쓸 수 있게 됩니다. 토지가 비싼 토지는 용적률이 확보가 많이 되는 것이 비싼 토지죠. 상업용 토지 같은 경우는 200%도 나오는 거니까요. 내가 큰 건물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여기에서는 뭐 그 도시 지역의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보는 아직까지 그렇게 성숙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건물 바로 짓긴 좀 어렵죠. 이제 도로가 완성이 된다 하면 자본이 있다 하면 충분히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입구에서는 그렇게 짓고 있고요. 다음 카카오도 이제 그 낙생 제수시 앞에 크게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예, 들어오는 입구입니다. 들어오는 입구인데, 아직, 여기가 이제 6m 폭인데, 이제 그 정비가 안 돼 있어서 그런데, 여기도 이제 정비를 하고 나면 또 다른 모습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겨울에 찍은 사진이라서 낙엽들로 인해서 황량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가면, 예, 아름답습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저도 이제 땅꾼이라고 저를 지칭하는데요. 어,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쪽에서 어떤 큰 내가 개발했던 땅에 가서 또 집값도 상승 많이 한 곳에 가면 힐링이 된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냥 다른 게 기쁜 게 아니라 여기 가면 예, 리프레시가 된 느낌입니다. 이쪽에서 보이는 자연도 아름답지만 예, 많은 거를 주는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게 나의 큰 자산이다. 그게 이제 내 눈으로 보이는 거, 내가 발로 밟을 수 있다는 거, 그런 게 이제 또 묘미가 있더라고요. 잡풀들이 이제 많이 자랐고요. 저희가 이렇게 잘라야 되는데 이제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잡풀들 자체는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허가를 받고 몇 년 흘러서 부지가 이렇게 다져져서 이렇게 이제 안전도는 훨씬 좋아졌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숙성한 거죠. 여기에다 이제 건물을 짓게 되면 물기도 들어가고 빠지기도 하고 하니까 단단하게 흙이 뭉쳐진 상태라서 건축하기에는 좋은 상황이죠. 여기가 남의 토지, 지금 컨테이너 박스보다 경계선이 이 정도로 올린 거예요. 이 벽면에서. 컨테이너 박스만큼 올린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1단, 여기가 2단 평면을 만든 거예요. 지금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고급 전원 주택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 상당히 크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돌아 들어가는 이쪽까지 돌아 들어간 거예요. 이 산들이니까 등산하기도 좋겠죠? 2단에 들어가는 입구 모습인데요. 여기 가서 고기 구워 먹었던 자리가 이렇게 꺼멓게 타 있네요. 예, 고기도 구워 먹고 예, 했던 곳입니다. 여기를 추가로 이제 이 정도 선들이 좀 더 추가로 허가가 났습니다. 한 210여 평 정도가 허가가 났습니다. 위에서 보이는 전경이 지금 이제 풀들 같이 제가 찍어놔서 그러는데요. 이쪽들이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대단한 작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산세 이제 중앙의 모습이고요. 이 풀만 없다 해도 이제 그 다음에 지금 푸르름이 없어서 이제 좀 이렇게 황량한 사진상에서 느낌이 있는데 봄이 오고 여름에 푸르름이 있으면 더 훨씬 멋있습니다. 이제 좌측의 모습이고요. 집들도 이제 고급 주택들하고 여 밑에도 크게 개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서 보면 위층은 좀 풀을 제거해 놓은 거고요. 1층 여기가 이제 도로 쪽으로 쓰이는 부분이고 1층 단면, 2층 단면인데 2층 단면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쭉 이게 허가를 한 단면으로 만들 겁니다. 여기에서 보는 거하고 그러니까 여기 바닥 농기계 있죠? 이쪽에서 보는 뷰하고 여기 위층 이 도로 높이에서 보는 뷰하고 여기에서 보이는 뷰하고 2층 단면에서 보이는 뷰가 다 다릅니다. 이쪽 위층에서 보이는 뷰가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다 좋아지겠죠. 다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위에다가 건물이 한 3층 건물까지 올릴 예정인데, 우선 2층 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3층까지 한다 하면, 3층 정도 건물 되면, 뷰는, 예, 끝장난 뷰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쪽도 건물 지어지고 있고요. 제가 공사를 하면서 느낀 거는, 토목공사 비용으로 4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땅값의 한 반 이상이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매입했던 땅값의 반 이상이 들어갔는데,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죠. 땅값의 반 이상이 들어갔는데. 근데 이제 비용이 들어가니까, 옛날에는 이 밑에 땅이 좋아 보였는데, 이 밑에 땅이 거꾸로 죽어버렸습니다. 옹벽이 막혀 있으니까 답답하겠죠. 근데 위에 땅이 확 사는 거예요. 이제 땅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거는, 예, 아끼실 필요가 없다고 봐요. 물론, 이런 정도의 공사비는 비슷하게 들어가니까
땅값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한 몇백만 원 이상, 한 3, 400만 원 이상 정도 나오는 땅에서 이런 공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냥 땅값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하면 그냥 이렇게 만들어진 토지를 사거나 그냥 평지를 사시는 게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해당 토지 같은 경우에 뭣도 모르고 속아서 기획부동산에 11번 섰고 이것도 열심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해갖고 했는데 길이 없는 땅을 맨 처음에 길이 아닌 쪽에다 소개해갖고 이제 속아서 샀었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12년 정도 허가도 안 났고 이제 이 동네에서는 불쌍한 놈 이렇게 이제 그렇게 취급받기도 했었는데 이걸 개발하면서 이렇게 이제 숱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저 지주분들, 도를 가지고 있는 지주분들이 열 몇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들 지주 작업 이렇게 동의서 만드는데 1년 정도 걸렸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뭐 모여서 얘기하면 맨날 싸우고 뭐 하는데, 그 서류들 만들면서 그 길도 이렇게 확보하고 하는 그런 작업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게 만약에 허가가 안 났다 하면 평당 50만 원. 50만 원이 제시받았었거든요. 근데 허가 나니까 평당 지금 1000만 원. 1000만 원인도 이제 저는 팔 생각은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땅값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가라는 부분이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냅니다.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 건물을 못 짓는 임야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건데요. 제가 이제 토지 쪽 같은 경우 제일 어려운 부분을 한 거예요. 토지에서. 뭐 뭣도 모르고 제일 어려운 부분을 시작해서 이제 저는 지금은 이제 제주도 토지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강릉도 하고 뭐 닥치는 대로 하긴 합니다. 이제 주가 이제 제주도긴 하는데 제가 지식적으로 얻은 부분 이쪽에서 거의 가장 큰 부분이 여기에서 얻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이걸 응용해서 가장 큰 부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좀 건방지게 얘기하자면 다른 사람들 뭐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투자 수익률은 이 토지 투자하고 수익률이 비교가 안 됩니다. 저는 뭐 20만 원에 샀던 것들도 제가 이제 연결해가지고 허가를 받으면 그게 돈천이 될 수 있는 게 토지 투자입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고기동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거든요. 이제 20만 원이 아니더라도 50만 원에 사서도 그렇게 이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냥 마냥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는 토지를 내가 매입한다 하면 그걸 어떻게 허가 낼 수 있느냐. 대장동 같은 경우도 뭐 얼마 투자 않고 1조 정도 가져갔다고 하잖아요. 그게 허가권에 있는 겁니다. 허가가 안 나는 땅은 얼마 아니지만 허가를 나면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주게 되면 어마어마한 돈이 만들어지는 곳이 이제 토지 개발이고 부동산 투자입니다. 제 꿈은 판교, 분당, 광교, 수지 일대에서 알아주는 애견 카페를 만들고 싶습니다. 저희하고 경쟁할 수 있는 상대는 없으리라고 예상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정도면은 기본적으로 100억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100억대 투자해가지고 애견 카페 하실 분이 계실까 싶어요. 그리고 이제 최고의 뷰를 선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좋은 식음료만 제공을 한다 하면 최고의 명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애들도 다 개를 좋아하고 하니까 저희 예,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